자, 지난 시간에 C단계 2번 문항을 우리는 접근하는 방식에 대한 설명을 했었고, 내가 너희들한테 뭐라고 얘기를 했었냐면 원래 이렇게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 이런 현상 지구에서 없는 이차 함수식이 존재할 거고, 원래 여기다 1차 함수를 우리가 그리게 되면 이 녀석의 원의 2차 함수의 원의 중심을 넣고 원을 원래 그렸을 때는 일반적으로 내가 뭐라고 했냐면 너희들한테 이렇게 이쪽에서 하나, 그 다음에 이쪽에서 하나, 그 다음에 이쪽에서 하나, 이쪽에서 하나에 4개가 원래 그려지는 게 일반적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반지름이 커지면 결국은 이쪽으로 조금 더 이쪽으로 다가오게 돼. 이런 식으로 다가오게 되고 이쪽에 있는 애들도 이런 식으로 다가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를 했던 거는 뭐였냐면 이쪽에 있는 건 무한히 더 커질 수 있겠지만 이 녀석들이 계속 다가오다가 결국 일정 크기가 되는 순간 여기서 단 하나의 원이 그려지는 상황이 벌어질 것이다 라고 얘기했었죠. 그건 결국은 뭐라고 얘기를 했었냐면 이 1차 함수식하고 평행한 식을 여기다가 이렇게 그렸을 때 이 녀석이 원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게 되면 이제 여기서는 그림이 하나만 그려져. 이것보다 이제 더 커지게 되면 사실 밑으로는 이제 원이 아예 안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2차 함수식의 형태는 y는 x의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이라고 하는 식이 있고, 그 다음에 y는 2x 플러스 9라고 하는 식이 있는데 그게 아니고 이 녀석을 k라고 놓고 얘가 여기 접할 때를 찾을 거죠. 둘이 접하게 되려고 하면 결국은 x의 제곱 마이너스 4x 그 다음에 마이너스 3 마이너스 k 이꼴 제로의 형태를 가져야 되니까 뭐 너희들이 특별하게 보지 않으셔도 이 새끼의 값이 4가 되시면 이제 완전 제곱식으로 빠지겠죠. k 값은 우리가 원하시는 값이 이제 마이너스 8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거예요. 8이 아니라 7이군요. 미안. 그래서 함수식은 y는 2x-7이고 원래 우리가 갖고 있던 식은 y는 2x 플러스 9였단 말이죠. 그치? 그러면 이 녀석 위에 있는 점 아무거나 하나를 선택해서 0,9를 잡아주고 이 사이의 거리값을 우리가 측정을 하겠다는 겁니다. 이 사이의 거리값을 측정을 하면 루트 5분의 갖다 집어넣으면은 9 마이너스 9 마이너스 7 절대값이니까 5분의 16 루트 5가 두 원 사이, 두 점선 사이의 길이가 되겠죠. 두 직선 사이의 길이. 그러니까 결국은 이 길이 값이 정확하게 5분의 16 루트 5가 되면 하나의 원만 밑에서 그려지게 될 거니까 세 개의 원만 그릴 수 있다라고 결론이 나겠죠. 너네가 원하시는 답은 얘입니다. 됐어요? 이해됐니 여기까지? 네, 3번과 4번 시간을 줄 테니까 한번 풀어보시도록 하고, 일단 뭐 대충 봐도 4번은 풀이가 어마어마하신 것 같으니까 시간은 20분 정도 드리면 될까요? 잠깐 세워놓죠. 자, 이어서 합시다. 3번 문제와 4번 문제를 풀도록 하고요. 문항번호 3번에 보면은 이제 3개의 점이 있습니다. 6,0하고요. 그 다음에 6,6 그 다음에 0,6이 있죠. 그 다음에 원방이 하나 잡혀 있는데요. 원방의 형태가 x의 제곱 마이너스 ax 2ax네요.
y의 제곱 마이너스 2ay 4ay 그 다음에 5a의 제곱 마이너스 2분의 1인가요? 수적인데 이렇게 되어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일단 우리는 기본적으로 얘를 표준형으로 변화시킬 거라서 실제로는 어떻게 될 거냐면 x-a의 전체 제곱 y-2a의 전체 제곱 이꼴 2분의 1인 거죠. 됐죠? 이해됐지? 그러니까 지금 얘네들의 점을 다 너네가 일시적으로 찍어본다라고 얘기를 하면 0,6이라고 하는 녀석하고 6,0이라고 하는 점하고 6,6이라고 하는 녀석이 나와 있어요. 사실은 여기 A점, B점, C점으로 만들 수 있는 녀석은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시죠. 맞아? 그리고 이 녀석의 중심좌표를 생각을 해보시면 이 녀석의 중심좌표는 A,2A입니다. 맞죠? 여기까지? A,2A니까 이 녀석의 중심좌표 A,2A면 이렇게 점선으로 그리고 있는 이 직선에 우리는 뭐가 될 것이냐? 원의 중심이 존재하시게 되겠죠. 됐니?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시는 녀석은 반지름이 2분의 1짜리니까 지름이 1짜리고 그러면 그림이 대충 이렇게 그려지면 되거든. 요만한 원의 형태, 반지름 2분의 1이 아니구나. 2분의 루트 2짜리잖아. 근데 어쨌든 요만한 원의 형태가 이쪽에 달라붙거나 아니면 이쪽에 달라붙으면 요 사이의 범위값을 가지시면 우리는 뭐 할 거야? 이 녀석이 이 삼각형 안에 들어가시게 되겠죠. 어차피 중심은 이쪽에 치우쳐 있기 때문에 이쪽은 조사할 필요가 없는 거죠. 됐어? 여기까지? 그래서 우리가 AC 직선식을 한번 바라보시면 AC 직선식은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6이란 말이야. 그렇지? 맞아? 그래서 우리는 x 플러스 y 마이너스 6이라는 녀석하고 그 다음에 a, 2a라고 하는 중심좌표 사이의 거리값 d가 반지름과 같아질 때를 찾아줄 겁니다. 일단은요. 그렇지? 자, 컨디션이 난 좋아. 죽겠네 진짜. 이렇게 될 거고요. 3a 마이너스 6이라는 게 얘가 넘어가면 얘가 1이 되기 때문에 이제 풀마 1인 거죠. 됐어? 우리는 지금 여기 접하는 경우에 대해서 따져보고 있거든요. 그렇지? 그러면 사실은 이제 원래는 뭘 보셔야 되는 거냐면 이 직선식과 얘가 만날 때가 언제인지를 원래 체크를 하고 이것보다 오른쪽에 존재합니다를 원래 보셔야 되는데 원래 접한다라고 하면 사실 그림이 이렇게 두 가지 타입으로 그려질 수밖에 없겠죠. 둘 중에 큰 녀석이 위쪽에 접할 때겠지. 그래서 얘네들 하게 되면 얘네가 둘 중에 큰 녀석의 A 값이 3분의 7하고 3분의 5가 나오는데 당연히 이쪽에 접을 때가 3분의 5, 7일 거란 말이야. 그래서 여기서의 결론값은 A 값이 3분의 7보다 클 것이답니다. 그치? 의외로 BC는 좀 더 쉽죠. 왜냐면 어쨌든 지금 여기가 6이니까 그치? 그리고 이 녀석의 y좌표가 뭐가 돼? 2a가 되셔야 되는 상황이잖아. BC랑에 대한 BC 직선 자체가
y는 6이라 BC가 맞구나. y는 6이라는 직선이기 때문에 우린 볼 게 없고요. 뭐 하시냐면 6에서 2a를 뺀값 a가 여기 밑에 있죠. a가 이 값이 2분의 루트 2랑 같아질 때를 찾을 거야. 됐니? 그러면은 a 값이 3 마이너스 4 루트 2겠죠. 됐나요? 그래서 우리는 결국 이 녀석의 결론값은 여기가 지금 3 마이너스 4 루트 6이기 때문에 여기부터 밑에 있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의 결론값은 a가 3 마이너스 4 루트 2보다 작거나 작다가 되실 거고,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a의 범위값은 3분의 7보다 크실 거고 3 마이너스 4 루트 2보다 작으면 저 노란색 삼각형들이 노란색 원이 되어버리는 거죠. 노란색 원 사이의 원. 다 썼냐? 이거? 네, 다 쓰셨으면 잠깐만 그림자 어느 정도 타당성을 갖게 그려놓고요. 그 다음에 얘기를 할게요.
지금 그림을 좀 많이 크게 그리고 있는데요. 지금 이런 식의 그림이 그려져 있고, 아니다. 2차 밖으로 나갔다 와야 되는구나, 얘. 그림 어렵네. 어느 정도 밸런스를 좀 맞춰서 그려야 돼가지고. 어렵다, 어려워. 이차 함수의 그림이 이런 식으로 그려져 있어야 되는 상황이네. 그렇지?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A점이 되시고 얘랑 만나면서 아이씨, 손을 이렇게 꾸리꾸려 이렇게 지나셔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나 그려져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나 그려져 있습니다. 그림 그런데 많은 시간을 썼네요. 여기가 A, P, P, 여기가 Q입니다. 문제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는 지금 원래 이제 노란색의 2차 함수식과 빨간색의 1차 함수가 만날 때 양 끝점을 지름으로 하는 원을 그리신 거고요. 그래서 그리다 보니까 사실 지름도 아니네. 잘못 그렸네. 어쨌든 이렇게 지름을 하는 원이 되시는 거고, 이렇게 됐을 때 이 2차 함수와 원이 만나는 두 점을 PQ라고 얘기를 하고, 이 PQ라고 하는 녀석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이 녀석의 넓이가 1대 3이다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우리는 결국은 여기서 이제 fn과 k를 해서 구하라는 거니까 사실 m의 값과 k 값을 구하는 게 문제풀이의 포인트입니다. 됐죠? 그래서 뭐 얘도 양쪽 끝점이니까 둘이 같을 때 a, b의 값을 갖겠죠. 이쁘게 쓰게 되면 이렇게 될 거고요. 됐니? 이때 x의 값을 직접 구하려고 하면 힘드니 그냥 알파와 베타라고 놓을 거예요. 그치? 그래서 여기서 알파 플러스 베타의 값은 2m을 알파 베타의 값을 마이너스 2k가 됨을 얘기를 할 수 있을 거고요. 그치? A점의 좌표는 그냥 여기다 집어 넣을 거예요. 그렇잖아? 알파 콤마
2분의 1 알파 제곱 마이너스 K라고 쓰면 되겠죠? 맞지? B점의 좌표는 베타 콤마 2분의 1 베타 제곱 마이너스 K라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Q점의 좌표는 우리가 확실하게 얘기를 하긴 어려운데 P점의 좌표는 되게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P점의 좌표의 경우에는 결국은 원이 없구나. 원의 중심 모르지? 아하. P점하고 Q점의 좌표를 구해야 되는데. 아니죠. 이차함수잖아. 이차함수의 꼭지점의 좌표잖아. P점. 그치? P점의 좌표는 0,-K거든요. 여기서 뭘 쓸 거냐면 이 빨간색이 원의 중심이 원의 지름이 되시면 얘네들은 원주각의 크기가 90도인 녀석이잖아. 180도니까 중심각이 원주각이 90도인 녀석이 되잖아. 그러니까 뭘 할 거냐? 이걸 갖고 AP라는 녀석과 PQ가 수직회로를 이용하여 K 값을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됐니? AP라고 하는 녀석의 기울값은 X값의 증가량분의 Y값의 증가량이기 때문에 알파 마이너스 제로분의 2분의 1 알파 제곱 마이너스 2K일 거고요. 이 녀석은 베타 마이너스 1분의 2분의 1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2K가 되겠죠. 이 값이 우리는 뭐가 된다? 마이너스 1이 될 것이다. 이렇게 되겠지? 됐어? 알파 베타는 1로 여기 0이야. 미안해. 알파 베타는 곱해서 1로 보내주면 될 거고 알파 베타는 곱하면 마이너스 2K가 된다고 했으니까 이 식을 우리가 좀 단순하게 정리를 한 다음에 하죠. 2분의 1 알파 제곱 마이너스 2K 2분의 1 베타 제곱 마이너스 2K가 우리는 마이너스 알파 베타다. 이렇게 식이 되시는 거죠. 그러면은 이거 전개한 다음에 다 변형시켜 줄 거란 소리고요. 그치? 제일 처음에는 4분의 1 알파 제곱 나올 거고 4분의 1 알파 제곱 베타 제곱이 나올 거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의 가 아니라 알파의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에 K 플러스 4K의 제곱이 있고 마이너스 알파 베타다. 얘가 나올 거야. M 값이 등판하겠구나. 이렇게 되면 아이 병신 뭐 한 거야. 미안해. M 값이 등판하면 문제 못 풀 줄 알았는데 여기 잘못 썼어. 제로네. 마이너스 K 플러스 K고요. 여기 마이너스 K 플러스 K예요. 그래서 그냥 원하시는 의 형태가 이거네. 2분의 1 알파 제곱 곱하기 2분의 1 베타 제곱이 마이너스 알파 베타다. 이렇게 풀었어야 돼요. 됐니? 그러면 얘를 갖다 때려 넣고 보면은 어차피 얘가 넘기니까 4로 보서 A씨 그냥 쓰자. 4분의 1 알파 제곱 베타 제곱 이꼴 마이너스 알파 베타 알파 베타 알파 베타가 0은 아닐 테니까 알파나 베타 중에 0은 없죠. 그래서 정리하게 되면 알파 베타 값이 어떻게 될 것이냐면 마이너스 4다. 근데 얘가 마이너스 2K다. 따라서 우리가 원하는 K의 값은 2가 되시면 안 되는데 마이너스 2도 아니고 2가 돼? 2가 돼도 되겠구나. 네, 마이너스 K였죠? 2가 되시겠네. 됐어? 여기서 이제 K 값은 정했어요. K 값은 정했으니까 우리가 저 Q의 값을 구하셔야 되는데
어차피 Q도 이차함수 위에 있는 거잖아요. 그치? 그래서 이렇게 써보죠. P점의 좌표는 우리가 확정이 된 거죠. 0,2라고요. 됐니? Q점의 좌표는 뭔지 모르겠으니까 그냥 이렇게 써보자. Q, 2분의 1 Q의 제곱 마이너스 K다. 그렇지? 자, P에서 AB까지의 거리를 식으로 표현할 수 있죠. 맞아? P 값이 숫자로 정해져 있으니까 AB까지의 거리를 수로 표현할 수 있어. 맞아요? 왜 AB는 M으로 되어 있지만 그러면 Q에서 AB로 높이 값을 이 거리 값을 우리가 숫자로 표현할 수 있겠지? 문제는 뭐라고 했냐면 AP, B의 넓이 값하고 AB, Q의 넓이 값이 1대 3의 비율을 갖는다고 했으니까 어차피 AB를 밑변으로 깐다면 높이 값이 3배 차이 난다는 뜻이야. 이거 말 돼요? 그래서 우리가 mx-y 이꼴 제로하고 갖다 넣어서 m제곱 플러스 1분의 이거를 갖다 집어넣기만 마이너스 2의 절대값이 될 건데 이게 P부터 저 AB 사이의 거리가 되겠죠. 이 녀석에다 3배를 하면 누구랑 똑같아야 될 거냐면 Q부터 AB 사이의 거리가 될 겁니다. 마이너스 2고요. 여기 잘못 썼죠. 자, 그럼 어차피 얘네도 밑에가 똑같으니까 m제곱 플러스 1은 갖다 버리시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다 갖다 집어넣으면 MQ가 등장하네. 젠장할. 이러면 안 되는데. 어쩔 수 없지 뭐. 또 해야지 뭐. 2번 풀어야겠다. 얘는 털고 하면 정리돼야 될 식은 MQ 마이너스 2분의 1 Q 제곱 플러스 2의 절대값은 이제 6이 됩니다까지 정리할 수 있겠네요. 됐니? 하나 안 쓴 거 있잖아. 우리 AQ하고 BQ도 GQ 할 거야. 그러면 저기서 이제 식이 하나 더 나올 것 같기는 해요. 그치? 그래서 우리는 뭐 할 거냐면 알파 마이너스 Q에 알파 마이너스 Q분의 기울기를 구하는 거니까 2분의 1 Q의 제곱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분의 1 알파 제곱 그냥 마이너스 2분의 1 알파 제곱 하면 되겠네. 잘못 썼나요? 자, 이렇게 나올 것 같아요. 됐어? 됐니? 그러면 얘네들은 알파 마이너스 q, 베타 마이너스 q고 위에도 알파 제곱 마이너스 q 제곱의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4분의 1을 앞으로 빼시면 알파 플러스 q에 베타 플러스 q가 남을 것 같아요. 그치? 그러면 알파 베타에 알파 플러스 베타 q 플러스 q의 제곱이 마이너스 4인 거죠? 그치?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내릴 결론은 q의 제곱 쓰고 알파 플러스 베타가 우리가 2m이라고 했으니까 2mq
알파 베타는 마이너스 2k였는데 k 값이 우리가 2였으니까 마이너스 4 이꼴 0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뭐라가 되는 거냐면 여기서 q 값이라고 하는 녀석이 뭐랑 똑같을 것이다? 마이너스 2m과 같을 것이다. q가 0일 수는 없으니까요. 그러면 이 마이너스 2m과 같을 것이다 여기다 갖다 집어넣게 되면 식의 형태가 마이너스 2m 제곱에 그 다음에 자 마이너스 갖다 집어넣으면 이것도 2m 제곱 되네. 플러스 2의 절대값이 6이다 이렇게 될 거고, 우리는 이걸 4m 제곱 마이너스 2로 쓸 거라 얘가 이렇게 되거나 이렇게 되시겠죠? 맞아? 얘는 말이 안 되잖아. 실수가 안 나오니까. 그러면은 m 제곱의 값이 원래 풀마 루트 2일 텐데 그냥 루트 2가 되시겠죠? 이해됐니? 우리가 지금 이제 이 그림대로 우리가 설명한 양수 m이라는 말이 써 있으니까, 그럼 여기까지 이제 우리가 m 값이 루트 2 미안해. 그럼 여기까지 이제 우리가 정리를 했으면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fm을 구하실 거고, fm은 2분의 1 x제곱 마이너스 k였으니까 마이너스 1이 나올 거고, 그 다음에 g k 값을 구하라고 얘기를 했죠. k 값을 구할 거고, gk를 구하시면 결국 k가 2니까 2를 갖다 집어넣을 거고, 얘가 루트 2m이니까 루트 2x니까 2 루트 2가 되시겠지. 그러면 fm과 gk의 곱은 마이너스 2 루트 2다 이렇게 될 것 같아요. 됐어? 풀이가 좀 장황하시죠? 자, 여기까지 얘기를 하시면 이제 원방의 절대 등급 얘기는 다 끝났고요. 한 문제를 푸는데 실판화를 다 썼어. 우리 도형의 이동에 대한 얘기를 오늘 좀 설명을 들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웬만하면 사실은 뭉클만 하면 좋겠는데 도저히 안 되네 상황이. 절대 등급은 모든 내용이 다 써있는 건 아니라서 선생님이 원래 기억하는 것도 원래 이제 선생님 수업하는 스타일대로 다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오늘 지금 약간 이렇게 멍해 있거든요 머리가. 네.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아서. 그래서 혹시나 중간에 빼먹은 거 있으면 토요일날 다시 한번 토요일날 다음 주 월요일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일단은 기본적인 내용은 좀 정리를 하도록 하고요. 오늘 배울 내용은 도형의 이동입니다. 딱 두 가지로 나눠서 보시면 돼요. 대칭이동, 평행이동. 얘만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우리는 제일 처음에 이제 대칭이동에 대한 것부터 정리를 쭉 할 건데, 대칭이동은 너희들이 알고 있는 게 있고 잘 모르시는 녀석들이 존재하잖아요. 원래 대칭이동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 점을 이동하는 거하고 도형을 이동하는 거하고 쭉 나눠서 원래 설명하는 게 정석이고요. A, B를 옮기는 경우에 대한 것과 손도 안 걷어. y는 fx라고 하는 녀석. 보통은 이제 fx는 함수만 뜻하는 거잖아.
원의 방정식을 포함하게 되면 이제 도형의 방정식을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fx, y 이꼴 제로다. 원방 같은 걸 포함시키면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데 이 녀석을 이제 이동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요.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했었냐면 제일 처음에 중학교 1학년 때 배웠던 x축 대칭 y축 대칭 원점 대칭 그냥 기본적인 여기를 일단 먼저 옮길 거고요. 뭐 이건 따로 얘기할 필요 없죠. x축 대칭 하라고 하면은 a, b y축 대칭하면 마이너스 a, b 원점 대칭하면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 점은 이렇게 이동하는 거고 도형의 이동을 시킨다고 해도 이 녀석은 x, y 자리에다 마이너스 y를 갖다 쓰시면 되는 거고 식 전체 y축 대칭하면 x 자리에 마이너스 x를 쓰면 되는 거죠. 식 전체로 원점 대칭하면 둘 다 쓰면 되는 거고요. 됐죠? 고등부 올라오시면 우리가 보는 게 뭐가 있지? 여기에 y는 x 대칭 있었죠? 됐어? 점 대칭을 시키면 어떻게 될 거냐면 b, a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요. 도형은 f, y, x 이꼴 제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아주 간략하게 아주 간략하게 우리가 얘기를 하게 되면 원래는 설명이 이건 아니죠. 원래 본 설명은 어떻게 되어 있는 거냐면 여기에 점이 있을 만약에 a, b다. 됐니? 그러면 얘를 선대칭 시킬 거니까 이렇게 넘겨서 여기로 가져온다고 했을 때 이 녀석의 이름을 x, y라고 놓고 이 녀석과 이 녀석의 길이값이 같다. 됐어? 길이값이 같다라는 거하고 그 다음에 이 녀석과 직교한다를 이용해서 표현을 하지만 우리는 사실 뭐라고 그냥 생각하셔도 되냐면 여기다 만드는 삼각형 이렇게 만든 직각삼각형과 이렇게 만드는 직각삼각형은 당연히 합동이 되실 것이다. 됐지? 그러면 이렇게 만드는 직각삼각형과 이렇게 만드는 직각삼각형도 당연히 합동이 되실 것이다. 그쵸? 이 길이값이 a고 이 길이값이 b인 녀석이기 때문에 얘도 이게 b가 되는 녀석이고 얘가 a가 되시는 녀석일 것이고 그러면 이 녀석의 y좌표가 a고 x좌표는 이제 b가 될 거예요. 이렇게 설명을 하게 되는 거예요. 됐니? 잠깐만 쉬었다 할까? 뒤쪽 얘기는 자, y는 마이너스 x 대칭이에요. 결론부터 얘기하면은 얘네들은 둘 다 마이너스를 하면서 위치도 바꿔주면 되는 거고요. 이렇게 되는 이유도 얘랑 똑같은 방식으로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아까 얘기를 했던 것처럼 원칙적인 게 있고 그렇지 않은 것들이 존재하시는데 y는 마이너스 x만 그래프가 뭐 이렇게 이루어지겠죠? 됐어? 그래서 여기 있는 점이 있으면 얘를 갖고 다다다다다 해서 여기가 a고 여기가 b라고 얘기를 하면 원래는 이렇게 하셔서 이 점과 이 점의 중점이 여기 있고 직선과 직교합니다를 이용해서 원래 푸셔야 되는 게 정석이긴 한데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얘와 아까와 똑같은 방식에서 요 길이값하고 요 길이값하고 요 길이값하고 요 길이값 이렇게 그리면 이 두 개의 삼각형이 이제 합동이 되시겠죠. 이렇게 잘라서 노란색하고 노란색 합동이다. 그쵸?
그러면 이렇게 세워서 그리면 이 그림하고 이 그림이 또 합동이 되시겠지? 맞아? 이 길이가 지금 현재 A이기 때문에 이 길이가 A가 돼야 될 것이고, 그러면 여기 좌표는 마이너스 A가 되실 거고요. 이 길이가 현재 B이기 때문에 이 길이가 똑같이 B가 되실 거고, 그러면 여기 있는 녀석의 좌표는 마이너스 B가 되셔야 되죠. 그래서 A, B라고 하는 점을 옮기니까 마이너스 B, 마이너스 A라고 하는 점을 옮겨지게 되는 거죠. 말고요. 이게 이제 대칭이동. 근데 우리 이제 대칭이동을 이런 식으로 공식화할 수 없는 대칭이동이 두 개가 존재하시죠. 뭐가 있냐면 P, Q에 의한 대칭이동. 점대칭하는 경우. 그 다음에 Y는 mx 플러스 n에 대한 대칭이동. 두 가지는 사실 이렇게 공식화하기 좀 어렵습니다. 됐나? 공식화하기 어려우니까 저건 좀 뒤에 얘기하고 평행이동 먼저 설명한 다음에 저 녀석에 대한 얘기를 좀 하도록 할게요. 힘들어. 평행이동도 사실 공식화할 수 있고요. X축 방향으로 P만큼, Y축 방향으로 Q만큼, 이 두 가지만 사실 존재하시는 거죠. 둘 다 하면 둘 다 하시면 되는 거니까 의미가 없고요. X축 방향으로 P만큼 이동한다면 점 같은 경우는 그냥 더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근데 그냥 생각을 해보시면은 2차 함수 그릴 때 y는 ax 제곱을 x축 방향으로 p만큼 이동시키면 y는 a의 가로 열고 x-p의 제곱으로 설명을 했어요. 무슨 소리냐면 x자리에 x-p를 집어넣었죠. y축 방향으로 이동시키면 y자리에 y-q를 집어넣게 됩니다. 아니, x는 왜 움직였냐, 이 새끼? 그럼 이제 이게 왜 그러냐에 대한 설명이 우리는 좀 필요한 상황이죠. 점대칭은 점을 평행 이동시키는 거는 되게 단순한 원리이기 때문에 그냥 하시면 되고요. 여기 있는 점좌표가 A고 이 점좌표가 B인데 P만큼 평행 이동시킨다라고 하는 건 얘가 여기까지 쭉 가셔서 이 점으로 이동할 것이다. 이 거리값이 P만큼 됐으면 좋겠다 이 뜻이잖아. 그러니까 여기 있는 점좌표는 당연히 뭐가 될 거냐면 A 플러스 P가 되시겠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점좌표는 A 플러스 P, P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당연히. Y축 방향으로 평행 이동시킨다는 것도 똑같은 방식에서 이렇게 올리실 거고 이 거리가 Q가 되게 올리셨기 때문에 이 녀석의 점좌표는 B 플러스 Q가 될 수밖에 없고 A, B 플러스 Q가 우리가 원하시는 값이겠죠? 됐어? 근데 도형은 좀 얘기가 달라서요. 어지러지네.
진짜 너무 힘들어. 얘를 이동시켜 볼게요. 요 점이 이만큼 이동하시면 이 점도 똑같은 길이만큼 이동하시게 될 거고, 얘도 똑같은 길이만큼 이동하시게 될 거고, 얘도 똑같은 길이만큼 이동하게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요. 얘도 이렇게 이동을 해오겠죠. 그래서 이 그림을 그려보시면 이런 형태의 그림이 되시죠. 점선으로 할 거야. 실선으로 그렸네, 진짜. 지금 아무 생각 없어. 머리에 지금. 그러면 얘가 평행 이동된 건 맞죠? 이렇게 그리시면. 근데 이제 얘기는 이런 식으로 되는 건데, 여기 점 좌표의 형태가 여기가 x고, 얘가 y면요. 요 점의 좌표는 x 플러스 p가 되실 거예요. 맞죠? 이 빨간색 함수식 우리 알 수 있나요? 모르죠, 원래는. 이 상태에서는. 근데 이 점 좌표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이 점 좌표는 x 플러스 p, y의 관계성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x 플러스 p가 x 좌표니까 이 녀석을 우리는 어쨌든 라지 x라고 얘기를 하고 이 녀석을 라지 y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그치? 근데 x랑 스몰 x와 스몰 y의 관계성을 알고 있지만 라지 x와 라지 y의 관계성을 우리는 몰라요. 그래서 라지 x가 스몰 x 플러스 p니까 스몰 x는 라지 x 마이너스 p라고 쓸 수 있어요. 됐니? 맞아? 라지 y는 그냥 스몰 y랑 같은 애죠, 얘는. 얘네들은. 그러다 보니 이 녀석의 식은 결국 여기 있는 스몰 x, 여기 있는 스몰 y에 의해서 라지 y는 f 라지 x 마이너스 p라고 쓸 수 있게 되는 거죠. 맞아?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어떻게 된 거야? 이 녀석에서 스몰 x와 스몰 y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구분짓지 않아요. 이 함수식하고 이 함수식이 사실은 x랑 y가 완전히 다른 식이잖아? 다른 식이지만 그냥 둘 다 스몰 x, 스몰 y로 표현을 하시죠. 그동안 계속. 그래서 이 녀석을 스몰 x와 스몰 y로 표현을 하다 보니 x 자리에 x-p를 쓰는 것처럼 보이게 되는 겁니다. 됐어요? 저것과 똑같이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되겠죠. 얘를 f x, y 이꼴 제로라고 쓸 거고, 얘는 f 라지 x 마이너스 p, 라지 y 이꼴 제로가 되는 거죠. 이걸 스몰 x, 스몰 y로 바꿔주면 우리가 아까 원하는 형태가 똑같아집니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같은 방식에서 얘네들 이만큼 올리는 거죠. 이만큼 올리고, 그 다음에 얘네들도 얘를 왜 올렸어? 미안해. 미쳤구나. 얘를 이만큼 올리고, 얘도 이만큼 올리고, 여기 있는 점적부터 이만큼 올리다 보면 얘도 이만큼 올라오셔야 되는 거니까, 얘가 올라왔으니까 얘는 여기서 이렇게 올라왔어야 되는 거죠. 지금 이상한 걸 쓰고 있는 정말 그림을. 얘가 이렇게 올라오실 거니까, 얘가 이렇게 올라오실 거니까, y축으로 끌어올리면, 흰색 그래프로 y축 끌어올리면 이렇게 올라오시게 되겠죠. 됐니? 똑같은 방식에서 얘가 올라온 요 점 이름을 우리는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할 거냐 라고 했을 때, 이 점 이름은 여기는 그대로 x고요. 여기가 이제 y 플러스 q가 되겠죠.
즉 이 점좌표는 x, y 플러스 q가 되시는 거죠. 됐니? 얘도 마찬가지로 이 녀석을 라지 x 프라임이라고 하고 이 녀석을 라지 y 프라임이라고 얘기를 하면 라지 x 프라임과 스몰 x 값은 같고 라지 y 프라임과 y 플러스 q의 값이 같기 때문에 스몰 y는 라지 y 프라임 마이너스 q가 되는 겁니다. 이 녀석의 식을 아까 얘기했던 f x, y에 집어넣게 되면 이 식의 형태가 f의 라지 x 프라임, 라지 y 프라임 마이너스 q 이꼴 제로의 식이 성립되는 거고 저 x 프라임과 x 프라임하고 y 프라임을 스몰로 바꿔주면 이 형태식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됐어? 그래서 사실 이렇게 하는 것들의 원리를 배우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그냥 단순하게 뭐라고 생각하신다. 점은 그냥 더해서 이동하고 그래프는 빼서 이동할 거다라고 그냥 머리에 안착시키는 게 더 편하기는 하죠. 이유가 있기는 하지만 사실 이 이유를 물어보는 형태의 문항들은 안 나오시거든요. 이동시켜서 문제를 푸는 것들이 나오는 거지 이걸 어떻게 이동시킬 거냐라고 하는 거 물어보는 문제는 없습니다. 됐나요? 여기까지? 빈칸 넣기 문제는 나와요? 그러면 우리 아까 대칭 이동에서 해결 안 했죠? 이 두 마리에 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할 거고 저 두 마리는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할 거야. 원리와 예를 갖고 설명을 할 겁니다. 자, P, Q에 대한 대칭에 대해서 배워볼 건데 됐니? 원래는 되게 단순해요. 여기 좌표가 A, B예요. 이 좌표가 P, Q예요. 얘 평행 이동시키면, 대칭 이동시키면 얘 이렇게 해서 이쪽 가서 여기 이제 점이 잡히겠죠? 됐니? 이 녀석이 이동을 모르니까 우리는 x, 일단 y라고 쓸게요. 됐어? 그러면 이 길이하고 이 길이가 같으니까 이 P, Q라고 하는 녀석이 결국은 점대칭 시켜놓은 녀석의 중점이 되시겠죠. 원래 점과 점대칭점의 중점 형태를 갖는다. 됐어?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할 거냐면 x좌표끼리 더해서 2로 나누면 중점좌표가 나오셔야 되고 y좌표끼리 더해서 2로 나누면 중점좌표가 나오셔야 되는 거죠. 됐어?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x좌표는 뭐가 될 거냐면 2p-a가 될 거고 y좌표는 2q-b가 되겠지? 따라서 우리가 원하시는 대칭 이동점의 좌표는 2p-a, 2q-b인데 이렇게 쓰면 사실 공식화한 거잖아. 외울 필요는 없죠. 중점이다의 관점을 갖고 계셔야 돼요. 됐어? 그러면 똑같이 이렇게 보자는 거죠. 생각이 안 나요? 아까 저기다 그려놓은 건 3차함수의 모양인데 3차함수 점대칭 시키면
아주 화려한 새끼가 나오기 때문에 저걸 보여드리기 좀 어렵고요. 이차함수 점대칭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이차함수 식이 있고요. 여기는 이제 우리가 계속 얘기했던 f x, y 이꼴 제로고요. 여기 있는 점좌표는 a, b입니다. 자, 그러면 너네는 뭐 할 거냐면 여기 꼭지점도 이렇게 이동하시겠지? 일로. 맞아요? 그러면 얘네들이 2개, 3개. 얘도 2개, 3개. 여기로 대충 이동하게 될 거예요. 됐어요? 얘가 한 칸, 두 칸이니까 이렇게 이동해 볼 거고, 얘가 내려오시면 지금 여기서부터 5칸 떨어져 있으니까 이렇게 오시겠죠. 그래서 이 식을 그려보면은 얘가 이렇게 그려질 겁니다. 그렇지? 그러면 얘는 이제 어떻게 될 거냐면 여기 있는 점좌표를 우리가 x, y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쭉 일로 와서 여기 와 있는 이 녀석의 좌표는 라지 x, 라지 y라고 하는 거죠. 아까 얘랑 비슷하게 할 거야. 평이동시킨 것처럼. 그러면 지금 어떻게 될 거냐면 둘을 더해서 중점 좌표가 a, b이기 때문에 스몰 x 플러스 라지 x 나누기 2의 값이 a가 되셔야 되고 스몰 x라고 하는 거는 2a 마이너스 라지 x가 되시겠죠? 맞죠? 스몰 y 플러스 라지 y를 2로 나누면 b가 되셔야 되기 때문에 스몰 y 입장에서 쓰게 되면 2b 마이너스 라지 y가 되시겠죠? 됐니? 그러면 이 스몰 x와 스몰 y 여기다 갖다 집어넣어도 되는 식이니까 갖다 집어넣으면 f에 2a 마이너스 라지 x, 2b 마이너스 라지 y 이꼴 제로가 될 겁니다. 됐어? 그래서 이렇게 이동시키면 돼요. 됐니? 해볼까요? 자, 우린 방금 전까지 원방 얘기하다가 오셨으니까 원의 방정식을 이동시켜 보도록 할게요.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 이꼴 4라고 하는 식을 3,1에 대칭 이동시켜 보겠습니다. 됐죠? 그럼 우리가 뭐라고 한다? 이 점 위에 있는요. 이 녀석의 위에 있는 점을 A점이라고 하고 x, y라고 썼을 때 이 녀석의 대칭점 라지 x, 라지 y라고 놓게 되는 거고, 그치? 스몰 x 더하기 라지 x는 2로 나누어서 3이므로 스몰 x라는 거는 3이 아니라 6 마이너스 라지 x의 형태를 띌 거고, 됐니? 그 다음에 스몰 y 플러스 라지 y 나누기 2는 1의 형태를 띠고게 되면 라지 y는 뭐가 될 거냐? 2 마이너스 스몰 y는 2 라지 x, 2 마이너스 라지 y 형태를 띠시겠죠? 그러면 이 식에다 얘를 이제 집어넣게 되면 뭐라고 할 거냐면 라지 x 마이너스 6의 전체의 제곱 더하기 라지 y 마이너스 2의 전체의 제곱 이꼴 4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지? 됐어요? 하지만 이렇게 안 푼다. 이렇게 문제 풀면 병신이야. 알겠지?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지금 설명을 하는 거 이제 P는 Q, PQ에 대해서 대칭하는 거에 대한 거 설명을 할 거고,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Y는 AX, MX 플러스 N의 대칭 이동시키는 걸 할 거야.
너희들 대칭 이동시키는 애들의 특징적인 건 지금 전체 현재 원방을 배우셨기 때문에 원방을 이동시켜요. 됐어요? 왜 그러면 원방을 이동시키냐? 점대칭을 하게 되면 얘네들은 이렇게 이동시켜도 상관이 없는데 좀 이따가 선대칭 설명을 해주긴 하겠다만 너네가 생각을 해봐. 2차 함수의 그래프가 이렇게 있어. 이걸 이용을 해서 얘를 대칭시켜. 얘를 대칭시켜. 얘도 대칭시켜. 그 다음에 얘도 대칭시켜. 됐나요? 이런 식으로 대칭 이동시키면 얘가 그림이 이딴 식으로 그려진다? 정확하게 어떨지 모르지만 대충 이렇게 그려질 거라는 건 눈에 보이시긴 하죠. 이 함수일까? 아니죠. 그래서 함수 아니잖아. x값에 따른 y값이 오직 하나 결정될 때 x는 y를 함수라고 무슨 얘기를 하시죠? 이 새끼는 함수가 아니야. 그러니까 함수가 아닌 것들 2차 함수에 대한 걸 기껏 설명을 해놓고 대칭 이동시키니까 함수가 아닌 새끼가 돼. 그럼 너희들 혼란이 올 수밖에 없단 말이야. 그러면 애초부터 함수가 아닌 녀석을 이동을 시켜. 그러면 너희들이 도형의 방정식이 사실 직선의 방정식조차도 사실은 1차 함수였단 말이죠. 몇몇 애들을 제외하면. 그러면 너희들은 완전히 함수가 아닌 형태로 배운 녀석은 누구밖에 없다? 원방밖에 없더라. 이거죠. 이해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원방밖에 아닌 녀석을 배우다 보니 원의 방정식이면 굳이 이렇게 이동시킬 필요 없다라는 거죠. 왜?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걸 그림적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반지는 2짜리 원인 거예요. 원의 중심좌표를 두고 있고 대충 이렇게 그려지겠죠. 뭐 그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그 다음에 3,1이라고 하는 점이 좌표가 있겠죠. 근데 얘 대칭 이동시킨다고 해서 반지름의 길이가 변할까요? 안 변해. 그치? 반지름의 길이가 안 변한다라고 얘기를 하면 결국 이 새끼는 뭐 할 거냐면 여기 있는 중심만 이렇게 해서 여기다 이동하는 거 아니야? 됐니? 그러면 0,0이 있고요. 여기가 3,1이에요. 그러면 얘가 중점이 되려면 여기는 뭐가 될 거냐면 6,2가 될 거예요. 그치? 그러니까 중심좌표가 6,2로 이동하면 돼. 그럼 얘야. 알겠어? 그래서 너희들은 사실 다 뭐 할 거야? 점의 이동만 사실 쓰면 돼. 도형의 이동에 대한 거 다시 쓸 일이 거의 없습니다. 알겠어요? 나올 때가 있어요. 언제 나올 때가 있니? 학교 시험 기출문제에 보면 나와 있는 애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정말로 도형의 방정식을 이거 이동시키는 방식대로 이동시키라고 하는 구멍 뚫기 문항은 나와요. 하지만 문제풀이에서 정말 이걸 너네가 이걸 이용해서 도형을 이동시킨 다음에 문제를 풀어야 되는 문항들은 안 나와. 점좌표만 이동시켜주면 돼. 중심좌표 이동시켜주면 끝이야. 그러다 보니 지금부터 얘기할 직선의 대칭도 사실 어렵지 않아. 실제로는. 물론 우리는 원방을 중심좌표만 옮기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냥 직접 들어 옮겨보기도 하긴 할 거야. 근데 그렇게 하면 얼마나 병신 같은 짓이 되는지 보게 될 거라서 그러는 건데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자, 봅시다. 우리는 y는 mx 플러스 n의 대칭인 녀석을 볼 거고 이렇게 볼 겁니다. 너무 대충 그렸다. 오늘 이동시키면 집교에서 이렇게 그려가지고 몸이 안 좋으니까 진짜 선도 못 그려요. 이렇게 되는 거 찾겠지. 여기 이 점 됐니? 여기를 x, y라고 뒀을 때
너희들은 이번 문제를 2번 풀어야 돼. 좀 많이 짜증나요. 첫 번째 뭐 하냐? 기울기를 봐요. 자, 얘랑 기울기 값은 x-a분의 y-b가 되겠죠. y는 mx 플러스 n의 대칭이라고 했으니까 이 녀석의 기울기 값은 그냥 m이겠죠. 근데 우리는 직교를 하셔야 되는 상황이니까 이 새끼가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관계식 하나 나오고요. 됐니? 그 다음에 두 번째, 중점의 좌표를 보시면 얘네들의 중점 좌표는 2분의 x 플러스 a가 될 거고, x라고 쓰는 게 별로 좋진 않았는데 x 프라임 y 프라임 이렇게 쓸게요. 프라임으로. 그 다음에 프라임 될 거고, 그 다음에 y는 2분의 y 프라임 플러스 b가 될 겁니다. 이게 중점 좌표겠죠? 됐니? 이 녀석이 이 식에 올라가셔야 돼요. 여기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뭘 좀 만족시킬 거냐면 2분의 y 프라임 플러스 6이 m에 2분의 x 프라임 6이 아니라 b잖아. 플러스 a 플러스 n을 만족시킬 겁니다. 이 두 개의 식을 연립하시면 뭐가 나와요? x 프라임과 y 프라임의 값이 나와요. 됐죠? 해봅시다. 미안. 내가 지금 컨디션이 안 좋아가지고 되게 힘들어. 지금 서 있는 게. 어, 4,2를 대칭시키죠. 깔끔하게 나오게 보려고 하는 거고요. y는 2x-1 이 녀석에 대해서 대칭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됐습니까? 자, 얘기해 볼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칭점을, 이 녀석의 대칭점을 x 프라임, y 프라임이라고 둔 거고요. 그치? 그러면 x 프라임 마이너스 4분의 y 프라임 마이너스 2의 값은 곱하기 2를 했을 때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식 정리를 좀 해놔야 되기 때문에 이 y 프라임 마이너스 4 이퀄 x 프라임 마이너스 4니까 딱딱 떨어져서 x 프라임이 딱딱 안 떨어지는구나. 진짜 마이너스 4 이퀄 마이너스 x 프라임 막 플러스 4가 되네요. 그러면 x 프라임 플러스 2y 프라임은 8입니다. 됐죠? 중점 좌표 볼게요. 얘네 중점 좌표면 y 프라임 플러스 2 나누기 2고요. x 좌표는 x 프라임 플러스 4 나누기 2인데 여기다가 기울기 2를 곱하고 마이너스 1을 하면 두 식이 같아져야 되죠. 됐니? 2를 곱해서 정리를 할 거고요. y 프라임 플러스 2 이퀄 2x 프라임 플러스 8 마이너스 2다. 그치? 그러면 2x 프라임 마이너스 y 프라임 이고 이게 마이너스 4네요. 그치? 이거 2배를 해서 위에 거랑 더하면요. 네. 2배로 더하면은 뭐가 돼? x가 0, x 프라임이 0이 돼버려요. y 프라임은 4가 되죠. 그러니까 대칭점은 0,4가 되는 거야. 됐니? 조금만 더 하면 되는데 힘이 안 난다. 힘이 안 나.
자, 도형도 이동시켜 봐야 되잖아요. 됐죠? 아까 그렸던 그림을 다시 그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자, 원래는 이렇게 그려줘야 되는 거고요. 여기 있는 녀석이 얘니까 얘는 y는 mx 플러스 n이니까 어떻게 되는지 볼 건데 여기 점좌표를 스몰 x, 스몰 y 내가 이렇게 와서 이쪽에 y는 녀석을 라지 x, 라지 y로 놓고요. 우리가 보는 건 아까와 똑같습니다. 뭐냐면 노란색의 기울기 됐니? 그 다음에 이 녀석의 중점 관계성 이렇게 만드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연립해서 x는 스몰 x는 라지 x, 라지 y에 대한 관계식을 만들고요. 스몰 y는 똑같이 라지 x, 라지 y에 관한 관계식을 만든 다음에 그 식을 여기다 집어넣어 주시면 유식에 집어넣으시면 우리가 원하시는 형태의 식이 되는 거예요. 됐니? 해볼까요? 이것만 이제 하고 오늘 수업은 끝을 낼게요. 얘도 생각을 좀 하고 해야 돼서요. 이 녀석을 이제 우리가 구해볼게요. 있는 그대로요. 됐어? 원래는 아까 뭐라고 했어? 점만 이동시키면 된다고 했어. 중심만 이동시키면 문제풀이가 원래 금방 끝납니다. 중심을 이동시키지 않고 그냥 노가다로 풀면 어떤 병신 같은 짓이 일어나는지 보려고 하는 건데. 자, 보도록 할게요. 자, 원 위의 점을 A, A, x, y
x 프라임, y 프라임. 됐지? A의 대칭점 라지 x, 라지 y. 됐죠? 우리는 뭐 할 거다? 이 녀석의 기울기가 잘못 썼네요. 마이너스로 써야 되는구나. 이 녀석의 기울기가 2짜리거든요. 됐지? 그래서 스몰 x 프라임 마이너스 라지 x 이퀄 y 프라임 마이너스 라지 y는 마이너스 2분의 1의 기울기 값을 가지셔야 됩니다. 됐죠? 그러면 라지 y가 마이너스 2 스몰 y 프라임 플러스 2 라지 y 이퀄 x 프라임 마이너스 라지 x 이렇게 쓸 거고요. 이 식을 조금 변형해서 뭐라고 쓸 거냐면 스몰 x와 스몰 y만 앞으로 가져오실 거고 나머지는 뒤에다 던질 겁니다. 그렇죠? 이런 관계성을 갖는 거예요. 여기까지 됐습니까? 두 번째는 얘네들의 중점좌표를 쓸 거니까 y 프라임 플러스 y가 라지 y 나누기 2를 한 녀석을 여기다 갖다가 집어들 거라서 2 곱하기 2분의 x 프라임 플러스 라지 x 마이너스 2분의 y 프라임 플러스 라지 y 마이너스 2 이퀄 제로죠. 그치? 2를 다 곱할 거고요. 그래서 2 스몰 x 프라임 플러스 2 라지 x 마이너스 y 프라임 마이너스 라지 y 마이너스 4 이꼴 여기고 얘와 똑같은 방식으로 스몰 x에 관한 식들만 남겨놓고요. 라지 x에 관한 거는 뒤에다 던질게요. 그렇지? 얘가 1번식이고요. 얘가 2번식입니다. 됐죠? 2번식에다가 2배를 하신 다음에 1번식을 더해요. 하고자 하는 건 뭔지 알겠죠? 스몰 x, y 프라임을 없애겠다는 겁니다. 그치? 2배에서 얘랑 더했으니까 5 스몰 x 프라임 이렇게 나올 거고 2배에서 얘랑 더할 거잖아요. 마이너스 4에다 x를 더할 거니까 마이너스 3 라지 x겠죠? 됐니? 이 녀석에 2배를 한 다음에 얘를 더할 거니까 4 라지 y가 될 거고 플러스 8이 되시겠네요. 그치? 자, 두 번째는 1번식에다가 2배를 한 다음에 2번식을 빼서 x를 없애볼게요. 그럼 얘는 또 뭐가 될 거냐면 5 스몰 y 프라임이 될 거고 자, 2배를 하고 뺄 거니까 4 라지 x가 될 거고요. 2배를 한 다음에 뺄 거니까 플러스 3 라지 y가 되겠죠? 됐니? 그다음에 마이너스 4 이렇게 되는 거죠. 됐어? 자, 그러면 얘를 넘기면 이제 스몰 x고 이렇게 넘기면 스몰 y잖아. 그래서 이 식을 여기다 넣습니다. 그래서 5분의 마이너스 3 라지 x 플러스 4 라지 y 플러스 8의 전체 제곱 더하기 5분의 4 라지 x 플러스 3 라지 y 마이너스 4의
제곱을 갖다 집어넣어서 5예요. 이렇게 쓰시게 되면 우리가 원하는 식이 나오시게 되는 거죠. 됐나요? 해보고 싶지는 않지만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라지 x랑 라지 y를 스몰 x로 바꿔서 써볼게요. 얼마나 개 노가다니지는 뭐 해보시면 알겠지만요. 자, 잠깐만요. 뭐 하나 잘못 쓴 건 없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어차피 이렇게 되고 저렇게 돼서는 빠지는 거니까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48 마이너스 32 좋지 않은데? 이렇게까지 어렵게 풀었는데 나중에 숫자가 안 나오면 병신이잖아. 맞고 맞겠었고 맞겠었고 그 다음에 정리 잘 했고요. 1번식, 2번식 2배, 1번식 더한다 2번식 2배, 1번식 더한다 마이너스 3x 4 라지 y 48 1번식의 2배에서 2번식을 뺀다 그러면 네 네 64, 16, 80 반지름의 길이가 안 변해야 되는데 여기 마이너스 하나 있었구나. 미안해. 뭐 잘못 쓴지 알았어. 여기에 마이너스 3을 써야 되죠. 맞아? 4, 15 4에 15면 24인가요? 아니 4에 15면 19구나. 몰라 이제 나도 이제 잘못되면 나 이제 몰라. 잘못된 거 없는지 모르겠는데 이 식의 얘를 정리해서 얘 정리해서 여기다 넣는 거니까 이렇게 쓰면 될 것이고 얘 정리해서 저기다 넣는 거니까 5분의 4x 플러스 4y 마이너스 4에 마이너스 3 이거 5이다. 네. 자 밑에가 어차피 다 25분의 1로 정리가 되죠. 그치? 밑에가 다 25분의 1로 정리가 될 거고요. 얘가 올라가시면은 여기다 쓰는 거 대신 마이너스 15니까 마이너스 19라고 쓸 수 있죠. 그치? 자, 3x의 제곱하고 4x의 제곱이니까 9, 16, 25 x제곱이 되겠죠. 그치? 그 다음에 여기를 똑같이 16y제곱에 9y제곱이니까 25y제곱 될 거고요. 원래 2개 곱해서 2배 하니까 마이너스 24xy 나오는데 플러스 24xy 나오니까 갖다 버리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얘랑 곱해서 마이너스 48이 나올 거고요. 진짜 숫자 졸라 거지 같다. 마이너스 48 마이너스 8 곱하기 19 8 150 2
마이너스 160? 아닌데. 6, 25. 아닌데, 얘가 6 곱하기 8인데. 그러면 25 곱하기 8이 돼야 되는데. 8, 8이면 8, 8, 9, 72, 125. 네, 200. 마이너스 200x요. 그치? 그 다음에 얘랑 계산하면 34, 64. 얘랑 계산하면은 마이너스 6이니까 마이너스 6 곱하기 19면 54, 5, 9, 45. 6, 54. 그 다음에 1, 1, 6. 그래서 마이너스 50y. 야, 뒤에는 계산 못하겠다. 계산기를 두들기자. 이건 못한 뜻이다. (8 곱하기 8) 플러스 19 곱하기 19 곱하기 19 425 이렇게 된대요. 그렇지? 그럼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 마이너스 8x가 되실 거고 마이너스 2y가 되실 거고 그 다음에 425를 25로 나누면 17이 나오시거든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치? 그러면 이 녀석이 x-4의 전체 제곱 더하기 y-1의 전체 제곱이 되는 거랍니다. 됐어? 그래서 이동시켰죠? 이동을 이렇게 시켰는데 사실 아까 전에도 얘기했지만 어차피 중심 좌표만 이동시키면 된다고 했잖아. 원방이면 사실. 그러면 이 녀석을 중심 좌표만 이동을 한번 시켜볼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중심 좌표는 지금 0,3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 녀석을 2x-y-2 0에 대해서 대칭시킬 거였어요. 그치? 그러면 이동하는 점을 우리가 라지 x, 라지 y라고 쓰고 그러면 기울기를 보시게 되면 라지 x 마이너스 제로에 3 라지 y 마이너스 3의 값이 곱하기 2 했을 때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되겠죠? 맞아? 그러면 2 라지 y 마이너스 6 이꼴 마이너스 x다. 됐지? 됐어요? 중심 좌표 갖다 때려 넣을 거예요. 2분의 라지 x 곱하기 2 더하기 마이너스네. 마이너스 2분의 라지 y 플러스 3 마이너스 2 이꼴 제로죠. 됐니? 2배에서 정리해야겠지. 그래서 2 라지 x 마이너스 라지 y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이꼴 제로입니다. 됐어요? 자, 라지 x 플러스 2 라지 y는 6인 거고요. 2 라지 x 마이너스 y는 7인 거죠. 됐니? 이거 2배에서 더해보시면 5 라지 x가 20이 나오니까 라지 x가 4가 나오고요. 라지 x 갖다 집어넣으면 라지 y는 1 나와요. 중심좌표가 4,1로 이동했다는 거죠? 그치? 이게 쉽지? 졸라 산으로 마시지? 미친듯이? 이거 하는 거 아니다. 되는 긴 된다는 거야. 이렇게 풀어도 사실 당연히 답이 나오시고 도형의 방정식을 직선의 방정식을 그러니까 직선의 방정식이 대칭이 되게 이동을 시킬 수는 있다는 건 보여준 것 뿐이고요. 이렇게 하면 미친놈이니까 절대 하지 말고요. 우리는 뭐 하면 된다? 중심좌표만 이동시킬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내가 오늘 너희들한테 해줄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그 도형의 이동에 대한 얘기는 다 했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학력평가 문제 갖고 오셔야 돼요. 원방을 다 끝냈기 때문에 학력평가 원방도 이제 같이 좀 풀어봐야 돼요. 갖고 오시도록 하고요. 네, 당연히 절대등급도 들고 오셔야 될 것이고 지금 시간이 10분 정도 남았거든요.
도형의 이동 문제가 얼마 없으니 27페이지 정도 풀 수 있을 거예요. 한 페이지만 풀어보죠 한번. 촬영은 여기까지 할게요.